네,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 여슴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이제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지루한 마음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대형 유튜버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보면 32K나 35K 이런 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면 좀 별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실 그런 구간은 누구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순간에 저만의 나침판은 결국에 사람들이 다수가 어디를 좀 보느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안개를 낀 이 지금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큰 항해를 할 때 2024, 5년이 큰 항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확실한 가장 우리만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 마음이다. 그래서 많은 잡음이 지금 아래로 간다, 또 어디로 간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줄 때 그때는 결국에 저는 우리 마음속에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랑 도반분들은 제가 이런 이제 글을 많이 써드렸기 때문에 대략 이해를 하실 거고, 또 구독자분들도 제가 오랜 방송에서 뭐 지루하게 아주 맨날 투자 인문학이랍시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저도 잘 못하지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금 순간을 저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현명하게 잘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 5년에 결국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열히 기원드립니다. 올해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방송을 이제 쭉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리플 XRP 차트 좀 지난 패턴들에 대한 거 한번 살짝 비교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플 좀 큰 뉴스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말에 이제 투자 인문학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짧게 이제 하랑 도번분들에게 써드렸던 프리미엄 뉴스레터에 있는 투자 인문학의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2월쯤 제가 ETF 승인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할 때 썼던 글이거든요. 이따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크립토 공포 지수는 그리드 이제 탐욕 단계, 약탐욕 정도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드텀 랠리 지금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1월 달에 대부분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49K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 갔다가 오거나 끝났다고 하는데, 그때 사실 익스트림 탐욕이 극도의 탐욕을 굉장히 아주 짧게 잠깐 갔다 온 걸로 기억해요. 언제냐면 요때 76 여기가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76이면 사실상 대략 여기 언저리라 한 80 정도가 넘어야 이제 굉장히 진한 형광색인데 여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맥스로 해서 보면 이런 90 구간, 80 구간이 아니라 요번에 1월 달에 여기 76밖에 못 갔다 왔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피크를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더 위를 찍는데 요만큼밖에 못 찍었다. 뭐 이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져서 앞으로는 점점 약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탐욕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위를 찍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오히려 좀 좋은 흐름을 모두 예상을 깨는 좀 2, 3월 달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제 예상은 제 예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제 말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또 하시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때 저는 용기를 내야 된다 늘 계속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김프 같은 경우는 3, 4% 정도에 껴 있어. 그래서 어제 2점 몇 프로대에서 한 1% 정도 올라왔다 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악재의 뉴스가 하나 떴죠. 이제 미국의 법원이 사라네펀 판사가 리플의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라, XRP 판매 자료를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XRP 판매한 거 기관들한테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에 이제 에스크로 물량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 물량. 근데 이제 개인 간의 거래소에서 하는 것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고, 그 기관들한테 판매한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리플사가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사라네펀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SEC 요청 받아들여서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내야 되고 2월 12일까지 잠재적 구체적인 관련된 증거 조사 개시 시한을 2월 12일로 정했다. 그래서 SEC와 리플사가 이제 XRP 판매 데이터 공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각각 행동을 비난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저들한테 홀더들한테 굉장히 악재로 비춰질 거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별 임팩트가 없을 텐데, 일반 대중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 이제 XRP 이제 리플사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아마 주는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 해석을 그렇게 나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리플사가 에스크로 물량 자체는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뭐 그냥 공개적으로 다 에스크로에 주소가 돼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이게 뭐 제출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벤트가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SEC에서 해킹당해서 트위터에서 그 잘못된 게 트위터가 나갔다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금융 엘리트들이 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역시도 조금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사실 뭐 SEC가 트위터를 그렇게 해킹당했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음모론으로 안 보는 게 사실 우리가 더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리플 SEC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사의 다른 쪽 이제 인사이트인데 SEC가 재무정보 공개를 해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사를 어떤 식으로 썼냐라고 하면, 이 지침은 20년에 SEC가 총 13억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 공모 혐의로 리플랩스를 고발했다. 이거에 또 다른 장을 열었다. 이래서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기사가 났죠.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난다는 거에서 대중들이 볼 때는 와, 이제 소송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 되는구나. 또 다른 장이 열렸구나라고 보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리움이라고 하는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해외 송금 간편하게 하는 뭐 카카오 송금도 있고 이런 간편 송금들 있잖아요. 핀테크 송금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게 제가 이제 민간 기업 당연히 거기 중에 메인 몇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리플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도 리플사의 원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는 도너츠 가게가 가령 도너츠 골목이 있어요. 거긴 대부분의 도너츠 당 맛집들이 몰려 있는 데인데, 이쪽에 막 도너츠도 막 저기 택배로 보내고 지방 여러 곳에 막 해요. 근데 그 도너츠 집의 원 재료와 도너츠 만드는 기계를 공급하는 게 리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움 같은 곳들은 여러 개 뭐 카카오 송금도 있고 뭐 많은 핀테크 송금들 많잖아요. 리플사랑 협업하는 데도 있고, 그런 대부분은 다 도너츠 가게다. 원천 기술 제공하는 것이 이제 리플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리움이라는 데서 뭘 했냐? 리움이 2월 5일 이제 어제죠. 오후 4시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리움이 리플 파트너죠. 리플 파트너예요, 일단. 그래서 리플사의 원천 기술을 쓰고 있어요. 리플사 원천 기술 쓰고 있는 도너츠 가게 리움이 인도 RBI로부터 결제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인도 이제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승인을 받은 걸, 선불 결제 수단, 여기 이제 합의된 라이센스를 받은 건데 되게 큰 거죠. 인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인도 시장이 이미 리플사 많은 것들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밝힐 수 없는 큰 나라가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인도에서 이미 리플사 이런 원천 기술이 된 그 이런 리움 같은 데를 쓰이고 있다. 그래서 리움의 리플 기반 중개 솔루션 저렴하다. 리움은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리플렛을 활용한다. 그래서 리플렛 같은 경우에 뭐 CBDC도 있고 그 다음에 ODL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이번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AMM이라고 해가지고 마켓메이커 이제 그것도 노드들에서 합의된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EVM 그라고 해서 사이드 체인 리플에서 시작되는 그것도 이제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앞에 미래가 좋은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은 좀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죠. 근데 실제로는 리플사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하고 있다.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수많은 이런 거대 핀테크 회사들이 그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너츠 가게가 쫙 잘 팔리는데, 모든 도너츠 가게 리플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해야 되죠. 기계도 리플 거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보면 비트코인의 이제 월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 지표가 데드 크로스가 잠깐 나고, 데드 크로스 나고, 골든 크로스 나고 어떻게 됐나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상승. 골든 크로스 나고 보통 한 달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약간 횡보를 하고, 요때 이제 미드텀 랠리라고 하는 2016년 때, 요때 상승을 할 때 골든 크로스 고전이 좀 나와준 거야. 나와주고, 이렇게 거대 상승 나왔고, 2021년에는 데드 크로스랑 골든 크로스 없이 그냥 위에서 갔고, 지금 다시 그 에너지를 2022년에 모았다가 요번에 1월 1일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때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 2달 정도 상승 나오고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미 상승 49K 한번 나왔잖아요. 나와주고 지금 2달, 지금 요번 달 1월 달 해주고 2월 달에 지금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2월 달에 이 골든 크로스 에너지 받아서 조금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눌러주는,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지금 44K 뭐 요 정도, 45K 요 정도 제가 계속 보는 패턴은 요 정도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본다라고 했죠. 2월에 이때 이제 알트들 안 움직인 걸 가주는 걸 기대한다. 2월 달에 이렇게 해주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48K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준다. 지금 다수가 계속해서 숏을 본다. 다수가 시장을 지금 가기는 어렵다 해서 숏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깨주면서 57K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44, 45 정도가 무난한 이번 2월 달에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이제 4시간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빼꼼 여기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OBI 지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했고, 상승해주다가 빠질 때 여기 빠져주고 상승 나오고, 계속 요거 반복을 해요. 4시간 봉에 사실 요 지표를 보고도 좀 단타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실 때는 뭐 하셔도 좀 아무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4시간 봉 보고 단타하는 일은 자주는 없어서 가끔 뭐 그냥 좀 뜨거운 장일 때, 돌아가는 막 순환 펌핑 때는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데, 그럴 때 그냥 이제 보고 지금 요 정도 상태구나,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그럼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은 굳이 단타는 하지 않으시되, 당연히 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리플 XRP 투자해서 너무 지루하다, 그런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몇 좋은 알테들 그냥 조금 사가지고 그냥 들고 계셔라,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옵티미즘이나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 투자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래 하면 그것도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주구장창 빠지는 이제 리플과 스텔라,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라가는 이런 것만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좀 이야기를 드렸고, 가급적이면 이제 암벽 등반인 단타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야기 돌아오면, 지금 요거 이제 빼끔 이렇게 나왔고,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눌러주고 갈 수 있지만 2월 달에 조금 좀 다시 지금 요만큼 올라갔다가 1월 11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 몇 프로 올라갔냐면 한 18%,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금방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박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박스 구간, 여기를 뚫어줬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저는 이더리움이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하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도 지금 이더리움은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수도 이더리움이 이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저는 여기와 여기, 그리고 피보나치 0.5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봐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전 좀 낮다고 봐요. 이제 알트 상승장인데 이더리움 별로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갔다가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면 여기서 좀 사야겠죠 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내려갈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 솔라나 여기가 있는 애들은 여기에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얘는 여기서 2번의 강력한 지지 여기가 있는데 여기로 가진 않을 거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고작 한 10%, 8% 정도잖아요. 8%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로
먹을 게 많은데 8%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한다? 당연히 그건 아니죠. 빠지면 8%에 더 사야 되는 거죠. 위로 갈 자리가 많으면 지적인 모험이고 이미 내 코인은 뭐 솔라나 이런 건 이미 여기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만약에 이번에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만약 빠져요. 그러면 여기 이 때문에 빠질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걸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랑 도반 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체인링크 지금 어떠냐라고 했는데 체인링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횡보할 때는 안 사고 올라가면 사는 거는 저는 원칙에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데 안 샀다. 왜 똑같은데 안 사냐? 올라가면 이제 그냥 차트를 보고 난 추세를 돌파해서 산다. 그거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차트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차트 매매를 해서 뭐 저항성 뚫었을 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횡보할 때 안 샀으면 올라갈 때 사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하고 여기 XRP에 요거를 이제 좀 잠깐 보면 XRP의 차트를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2017년 그 12월이고 그 다음 요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요게 맨 오른쪽이 2017년에 15년 그 다음에 17년 3월 상승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해서 2017년 3월 여기부터 좀 보면 이때는 시총이 작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78%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리또속을 51%, 그 다음에 뭐 40%, 45%, 32%, 마지막 20%뭐 이런 식으로 리또속을 해줘요. 계속 리또속 하잖아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기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해요. 터키 아이스크림 진짜 등락이 장난 아니죠. 그 지금 2017년에 12월 보면 여기도 얼추 이제 비슷해요. 자 보면 여기서 쭉 이제 2017년 5월에 상승 첫 번째 상승 해주고 그 다음에 50% 하락 급격하게 해서 한번 다 털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데디케이트 해주고 다시 하다가 또 이 리플 XRP 진짜 종특 특징인데 차트 그다음 또 올라가다가 또 30%또 터키 아이스크림 또 해주고 또 가는가 하다가 또 터키 아이스크림 또 해요. 그리고 또 가는가 하다가 마지막까지 터키 아이스크림 20%짜리 마이너스 20을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차트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이런 식으로 이때 상승 나왔던 거, 이렇게 상승 올라왔던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딥 한번 주죠. 딥 줬던 게 38%짜리 딥을 줘요. 그죠? 이게 작년 7월에 소송 이겼다라고 해서 상승이 쫙 하루아침에 100%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의 원점으로 돌리는 더 빠지는 38% 하락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8%짜리, 그 다음에 한 10%짜리 하락. 그다음에 쭉 요번에 작년 11월에 가주는가 하다가 얘는 미드텀이 없이 그냥 여기가 고점이었고 하다가 사람은 그냥 리플 XRP 투자자들이 진짜 환장할 만하죠. 하다가 또 21% 하락. 이때 과열된 그 선물 시장 다 청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가는가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좀 가는가 하다가 또 눌러주고 요번에 또 가는가 하다가 또 리토소. 그러니까 터키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어린애가 저기 터키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콧만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받아 먹으려고 하면 그때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또 떨어지는 이런 대참사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어땠냐? 이때도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XRP는 온전한 정신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 년 동안 제 구독자분들 이제 투자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견뎌내신 분들은 원래 얘가 이렇다. 원래 터키 아이스크림을 하는 애다. 원래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걸 잘 아시고 이 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보면 대략 요 정도 흐름에서 달러에서는 이제 갔잖아요. 얘도 거의 얼추 그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이제 BTC 차트를 좀 더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랑 도반분들에게는 BTC 차트 기준으로 제가 좀 올려드렸고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서 오늘은 준비 안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많이 왔다라고 보는데 워낙에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쯤에만 한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마지막 한 방 또 마지막 한 방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아서 리플 XRP는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무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 증명의 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럴 텐데, 진짜 뭐 한 6년, 5년 뭐 이 정도의 그 기다린 리플 XRP 드디어 그게 온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 리플 XRP를 이미 놓아주신 분들은 뭐 쳐다보지도 마시고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녹색 구간이죠. 지금은 이제 깔끔한 구간이다 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여기 같은 경우 7일차에서 거의 롱숏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하루차에서는 거의 지금 숏이 더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30일봉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숏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어딜 더 올라가냐, 내려갈 때다 뭐 좀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이제 선물 시장에서 지금 아직 빨간 구간에 못 왔어요. 이때 오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아마 44, 45 정도 오면 요 정도 아마 한 여기 정도 올 거예요. 한 45K 정도 가겠네요. 그러면 아마 빨간 구간 갈 거다. 거의 뭐 한 47K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 닿을 거다. 그러면 일단 과열 구간이다. 빨간 거 다음에 떨어지고 빨간 거 다음 좀 떨어지고 이때도 빨간 거 넘어가서 땅땅땅땅 하다가 폭 나갔고 그런 구간으로 좀 본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좀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현물이 주도하고 있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혼돈의 순간,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ETF 승인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12월 때 막 그 코인 가격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다 두려워했어요. ETF 승인 안 나는 거 아니냐 막 두려워할 때, 그때 제가 썼던 글인데 지금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또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제가 글을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투자는 늘 선택이다. 그래서 하지만 지난 투자의 선택을 돌이켜 봤을 때 공포에 인내하고 반대로 행동했을 때가 늘 결과가 좋았고, 탐욕에 덧붙인 행동들은 늘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건 이제 제 지난 투자 기록에 그냥 거의 100%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 구루들이 말하는 명언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당연히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러죠. 너무 뻔한 거죠. 클리셰죠. 지금 ETF 승인이 거절될까 두려워서 난 이쯤 시장을 떠날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자신만의 선택일 뿐이다.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투자는 선택이고 늘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는 뭐 개개인 사정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각자 뷰도 다 다르고, 지금 사람들이 또 하방을 보는 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잡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누구는 빠진다고 하더라. 어떤 유튜버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결국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럼 본인만 아는 건데, 제가 저만의 나침반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글인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고장난 채 지금 우리 앞에 낀 안개로 인해서 바로 앞에 빙산이 있는지, 마침내 찾던 대륙이 있는지 사실 누구도 모른다. 이럴 때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포에 있는가 환희에 있는가 마음 지표를 들여다보는 건데, 작년에 저는 ETF 승인 그때도 1월 달에 난다 안 난다 막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사람들이 난다 안 난다 두려워하는 이 분위기, 그 두려워하는 파동이 전 느껴졌기 때문에 ETF 승인이 나고 가격이 괜찮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피크를 찍고 지금 더 많이 빠져야 되는 32K로 안 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40K 뭐 이 정도 선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 마음이 어떠냐고 하면 대부분의 마음이 갸우뚱하고, 대부분 32K 간다는 사람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 바로 나침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모두가 확신할 때 피를 흘리게 하고 모두가 피를 흘릴 때 풍요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두의 막 피를 흘린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때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피를 엄청나게 흘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너무 피도 흘리고 지금 의심하는 상태잖아요. 아, 이거 될까? 이거 32K 갈 것 같은데 난 바닥에 주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ETF 승인이 함께 나온다면 이제 우리의 탐욕은 어디서 절제해야 될지 그걸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또 똑같이 지금 만약에 다수의 예상을 깨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좀 좋은 알트 장이 한 번 더 흐름이 나와요. 지금의 알트 그 토탈 마켓 캡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공포고 혼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밤에 있는 것이고 곧 환희의 아침이 온다는 것이다. 아침이 오면 다시 밤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되고 바닥에 있으면 올라갈 일만 남으니까 지금 버티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고 약간 공포스럽고 긴장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환희의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 순간에 그리고 혼돈과 약간 공포까지 느끼는 이런 순간에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나 어디서 더 하락할 거다, 뭐 해외 유튜버 뭐 벤자민 코인 이런 사람들이 작년 10월에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40,000달러에 와 있죠. 이런 그 대형 유튜버들이 급락을 얘기하고 지금 더 빠질 거라고 말할 때는 늘 저는 반대로 움직이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2022년 12월 FTX 사태도 그렇고 루나 사태 때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멘붕이 왔던 비트코인 하드포크 캐시 사건 때도 그렇다. 그리고 또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 때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다.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가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기회는 없다. 그래서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는 대중이 되지 말자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떠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회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앉을 의자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돌리기 게임을 하는데 다수가 다 떠나야 내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수가 떠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건데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원래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는 건 바보짓인 거죠. 그래서 기회의 순간에는 오직 내 마음이 그 기회를 잡게 하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혼돈의 순간에는 저도 몰라요. 저는 제 방송이니까 제 소신 있게 저는 이런 흐름으로 도미넌스도 좀 빠지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모르죠. 저는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제 예상이 틀려도 물려도 어차피 한두 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무조건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락 돈 버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승장에는 물려도 그때 사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무조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근데 올라버리면 팔았는데 올라버리면 그건 진짜 최악인 거예요. 상승장에서. 이제 하락장과 상승장에는 이게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저도 하락장 때 뼈저리게 이제 배웠죠. 그래서 기회 순간에 오직 내 마음이 그 기회 잡게 하는 바로미터인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면 내 마음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 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잡음이 지금 팔아야 돼, 지금 더 빠진대요, 32K 간대요, 두렵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침반을 잘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24년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죠. 그래서 울지 마라. 이미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면 지금 10라운드까지 있어요. 2025년까지. 그러면 지금 1, 2라운드 진 거거든요. 나머지 8라운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이르다. 무라카미 이렇게 그립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나침반을 잘 가지시고 잘 여러분들 그걸 지금 보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도미넌스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2월 달에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잖아요. 제 나름의 이제 근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한번 주봉상에서 고점 요 부근이었으니까 이제 돌아서 내려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령 이게 틀렸어요. 비트랑 알트가 다 폭락을 하는데 알트가 더 빠져갖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알트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힘들 게 아니라 사실 이때는 주어진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니까 살 돈이 없으면 버텨야 되고 이때 얼마라도 살 수 있으면 10,000원이라도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만 몇 달만 견디면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내가 마이너스 몇십 프로 됐던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확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느냐 알 수 없는 그 물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 방송을 막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뒀잖아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건 이게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 와도 이걸 버티고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코인 시장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정보를 시장이 어디로 갈지 누구도 모르는데 그 정보를 알려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알 수 없는 그거를 동전 앞뒤 던지기죠. 그거를 맞추는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다닐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예상하는 거랑 반대로 가도 나는 그때 더 살 수 있는 나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기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개떡 같은 소리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어슴새벽 구독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축구 승리를 기원을 하면서 결승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